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다시 잠들려고 애써 보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 시골 동네에서는 밤에 올빼미가 우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에게 이번 올빼미는 조금 달랐다. 거의 한 달 내내 매일 밤마다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시계처럼 매일 밤 11시에 정확히 들려왔다. 다른 올빼미들과는 다르게 이 올빼미는 2번 울고 나서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몇 번 밤잠을 설친 뒤 할머니는 호기심에 뒷마당으로 나가 올빼미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져 어두운 밤중에 나뭇가지 위에 있는 올빼미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저 대충 짐작하길 올빼미는 집 뒤에 있는 집더미 위에 앉아 있을 것 같았다.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귀도 어두워졌는데도 들리는데 하물며 근수랑 혜미 부부는 어째서 못 듣는 걸까? 그래서 따로 물어보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끝에 사는 칠복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시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그날 정순 할머니는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 문 앞에 근수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깨에 괭이를 메고 있었고 아마 논에서 물기를 정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근수 씨는 집 앞을 지나가다 정순 할머니를 발견하고 괭이를 내려놓은 뒤 다가와 칠복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참 이상하네. 올빼미는 우리 집 뒤에서 울고 칠복 할아버지는 동네 끝에서 돌아가셨다니. 희한하지 않니? 근수 씨도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곧 정순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올빼미가 집 뒤에서 운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에게 그 올빼미에 대해 물었다. 정순 할머니는 또 한 번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한 달 내내 너희 집 뒤에서 올빼미가 울었는데 너는 몰랐단 말이냐? 웃기지 않니? 근수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놀랐다. 밤마다 우리 집 뒤에서 올빼미가 운다고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마 논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밤에 쓰러지듯 잠들다 보니 전혀 몰랐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요새는 저녁마다 따뜻한 국물 같은 걸 먹고 나면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요. 참 잘 자는 것도 복이라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정순 할머니는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맞아.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잘 먹고 잘 자면 선인이라고 하셨지. 하지만 근수 씨는 갑자기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지. 감시 올빼미는 흐린 날에만 울고 불길을 알리는 올빼미는 시간에 상관없이 운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올빼미는 정확히 11시에 울어대니 감시 올빼미일 가능성이 크네. 하지만 그는 다시 의아해졌다. 요 며칠 달빛이 환하게 밝았는데도 올빼미가 계속 운다니 이상하네. 그는 의문을 품고 정순 할머니는 또 한 번 올빼미 소리를 확인하려고 집 뒤로 나가 귀를 기울였다. 약 5분간 올빼미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그 올빼미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자신의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보니 단순히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함께 울고 있었다. 2마리는 2번 울고 나서 집더미 근처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정순 할머니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간절히 희망했다. 그 암컷 올빼미가 혜미가 아니기를 말이다. 집더미가 바로 근수 씨 집 뒤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왜 근수는 이렇게 밤새 깊이 잠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라고 의아해했다. 요즘 들어 근수 씨는 농사일이 고되었지만 그의 아내 혜미는 매일 밤 그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곤 했다. 당신 힘내야 하니까 몸보신 잘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그는 아내의 정성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근수 씨는 이상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이 우유를 마시고 나서부터는 잠이 너무 잘 들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네. 그날 밤
그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확인하기로 했다. 평소처럼 밤 8시쯤 혜미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우유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여보, 차 한 잔 가져다 줄래요? 이 우유가 너무 달아서 목이 메이네요. 라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혜미가 차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 순간 그는 우유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정확히 11시 올빼미 소리가 또 들려왔다. 근수 씨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의 말처럼 집더미 근처에서 올빼미 2마리가 울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후레쉬와 막대를 들고 조용히 문을 열고 집더미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2마리의 올빼미가 서로에게 바짝 붙어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다. 그는 후레쉬를 켜 올빼미들을 비추었다. 2사람은 깜짝 놀라 집더미 안으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빛 때문에 누군가 자신들을 비추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아마도 동네 청년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자 혜미가 집더미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불 끄고 꺼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근수 씨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상대 남자에게 한 방 먹이자 그제서야 그녀는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혜미는 곧바로 집더미 안에서 뛰어나와 그 남자를 도망치게 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정체가 드러났다. 그는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민수였다. 민수는 동네 끝에 살며 소문난 바람둥이로 유명했다. 그는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여자들을 유혹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오늘 밤 근수에게 걸리고 말았다. 그날 밤 민수는 근수에게 한참 얻어맞은 뒤 황급히 도망쳤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돈을 훔쳐 도망칠 준비를 했다. 아침에 근수가 찾아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한편 근수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지만 혜미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를 해치면 자신이 감옥에 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혜미는 자신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으니 이혼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바로 사인할게요. 결국 근수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그들은 이혼 후 혜미는 짐을 싸서 동네를 떠났다. 근수는 그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혜미와 이혼 후 근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한편 그가 떠나간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할머니의 손녀인 수연이 시골로 돌아와 할머니를 돌보며 함께 살기로 했다. 수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딱한 사정을 이해했다.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수연이가 근수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 하지만 할머니도 모든 것이 운명임을 알기에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진 않았다. 어느 날 근수는 오래된 집으로 돌아가 집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는 정순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곶감을 한 다발 사서 들고 갔다. 근수는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낮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침대 위에는 수연이 누워 있었다. 수연은 집에 사람이 드나들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근수는 그녀를 깨울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수연을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다급하게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수연은 잠에서 깨어났고 책상 위에 놓인 곶감을 보았다. 그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곶감을 가져온 사람이 근수라는 것을 알았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내가 자는 모습을 다 본 건가?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혼자 피식 웃었다. 얼굴을 씻고 난 뒤 수연은 마당으로 나와 근수에게 할머니가 저녁 무렵에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점심시간, 그녀는 근수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다. 식사 중에 수연은 자신의 사정을 근수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근수도 자신의 과거와 혜미와의 이혼 사유를 밝혔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날 근수는 정순 할머니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고 그와 수연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와 오빠는 원래 이렇게 만나야 했던 게 아닐까요? 근수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늦지 않았어. 그 후 두 사람은 진지하게 교제하기 시작했다. 근수는 정순 할머니를 찾아가 수연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흔쾌히 허락했다. 그렇게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결혼 후 수연과 근수는 함께 살며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 나갔다. 1년 후 수연은 근수에게 귀여운 아들을 낳아주었다. 정순 할머니와 근수의 어머니는 각각 손자를 돌보며 기쁨에 찬 노년을 보냈다. 한편 민수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결국 큰 대가를 치렀다. 그는 자신의 행실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수많은 비극에 대한 업보였다. 그리고 혜미는 민수와 연락이 끊긴 후 또 다른 나쁜 남자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혜미의 돈을 모두 빼앗고 그녀를 비참한 삶으로 내몰았다. 인생은 이처럼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행복은 조금 늦게라도 찾아올 것이다.